じゃあ次にですね、この写真ですね、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日本軍の慰安婦だということで、 이 사진은 日本をcứu難 일본군의 위안부였다고 하며 일본을 규탄하는 신문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これこの女性たちの顧客が 이 여자들의 고객은 ということをお聞きしたいん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です。フリミットと書いて 이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방의 위에는 오프리밋,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으니까 당연히 미군을 상대로 했던 위안부입니다. これは当然アメリカ兵などを対象とした慰安婦で、ということはですね、朝鮮戦争の時期ということですね。朝鮮戦争の時期に그곳은 조선 전쟁 때 설치한 위안소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군은 없었다. 조선 전쟁에는 일본군은 참가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는 일본군은 없었다. 그것은 유엔군을 상대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성노예였다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4일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크라마스와미 보고서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스리랑카 출신인 크라마스와미라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여성 변호사를 특별 보고자로 지정해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보고서가 제출된 날짜는 1996년 1월 4일입니다. 그 안에는 정의라는 타이틀이 붙은 구절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들은 전쟁터에서 강제로 매춘하는 기간, 연일 거듭된 강간과 심한 신체적 학대를 견뎌내야만 했는데 위안부라는 말에는 이러한 피해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고 있다는 견해에 특별 보고자는 완전히 동의한다. 그러므로 특별 보고자는 군사적 성노예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라고 확신한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전 옥순의 북한 증언 크라마스와미 보고서에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라마 씨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인 문서에서 크라마스와미에게 제출한 위안부의 증언록입니다.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모토 중대장은 그녀에게 못질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벗기고 손발을 묶어 못이 삐져나온 나무판 위에다 굴려 그녀 몸이 피와 살점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편에는 다른 야마모토라는 일본 사람이 이 조선년들은 배가 고파 떠들어대고 있다. 야마모토 중대장은 그녀에게 못질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손발을 묶고 못 박은 상태이니까 그 인육을 삶아서 먹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자료가 섞여져 있어 문맥이 다소 혼란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인육을 삶아 먹이겠다 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잘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육이라는 풍습은 중국 대륙에서 조선 반도에 걸쳐 넓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크라마스와시는 그런 것을 처음으로 읽고 이것은 너무 심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성노예인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상상됩니다. 다른 하나는 2007년 7월 30일에 미국 하의원에 결의했습니다. 제 121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쓰여져 있는가? 줄이 쳐져 있는 곳을 읽어보면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젊은 여성을 위안부라고 불려지는 성노예로 삼았던 사실이라고 쓰여져 있다. 역시 여기서도 성노예라고 자명한 것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의 하나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 일본인들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예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노예의 사회과학적인 정의를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영어 사전에도 기본적인 부분만이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 속의 간단한 정의는 노예란, slave란, unpaid first labor입니다. 즉,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당한다. 그러한 노동자가 노예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측면에 대해서 정의 두 번째입니다만 1926년 노예조약의 제1조에 소유권에 귀속하는 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당하고 있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알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상품으로서 타인의 재산으로서 소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통째로 소유물이니까 죽이든 살리든 자유다. 어떻게 사용해도 자유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측면은 노예의 사회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춰 일본군을 손님으로 맞이했던 위안부들은 노예입니까? 우선 임금을 받지 않았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버마 전쟁터에서 일했던 조선반도 출신인 문옥주라는 분의 저금 통장입니다. 매달 이처럼 돈을 저축했던 것입니다. 운 씨는 아주 재치 있는 사람으로 일본 저널리스트가 이 사람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그 체험담을 한 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전쟁 시에는 15,000엔 정도 돈이 있었다. 당시에는
집을 5채나 살 수 있는 그러한 저금을 그 몇 년 사이에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가 병사의 몇 배의 급료를 받고 더욱이 그것은 우편 저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노예가 은행 구자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실은 유럽에서도 그랬으며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여성은 예금 구자를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의 페미니스트들이 일본 사회는 특히 여성을 제압하는 사회였다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반대로 비교해보면 일본이 여성을 우대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여성이 구자를 열지 못했다.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자를 열려고 하면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에는 이것저것 꼬치꼬치 질문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에 근무하고 있는 무역회사 남성 이야기를 들어보면 프랑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노예라고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의 워싱턴 지국에서 오랫동안 기자를 했던 고모리 요시이사 씨라는 사람이 위안부 문제가 한창 때인 미국 TV에 출연했다. 캐스터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대답을 하는 동안에 고모리 씨가 위안부의 급료 이야기를 하니까 캐스터가 놀래서 절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놀랬는가 하면 노예 이야기를 했으니까 임금을 받을 리가 없었는데 임금을 받았다. 특히 고급료였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말이 전혀 다르지 않는가? 임금을 받고 있었다라면 정의로 보더라도 노예가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결의에서는 성노예였다고 말하고 있다. 마침 요즘 IS의 문자 그대로 성노예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구속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군이 그러한 악랄하고 잔혹한 짓을 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온순한 손님이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미군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군의 보고서 1994년 10월 버마 미도키나에서 전투한 결과 일본군이 패하고 철퇴했을 때 위안소는 남아있었다. 그 당시 거기서 일했던 20여 명의 여성들과 경영자인 남성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서두에 결론이 명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A comfort girl is nothing more than a prostitute. 위안부는 매춘부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매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은 즉 직업으로서의 위안부였지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식사와 생활용품은 그다지 빡빡하지 않았으며 그녀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었으므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다. 병사들로부터 선물도 받았고 의복, 구두, 담배, 화장품을 살 수 있었다. 버마에 있는 동안 그녀들은 장병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소풍이랑 오락, 저녁 만찬회에도 참석했다. 그녀들은 축음기를 갖고 있었고 시내 쇼핑을 나가는 것도 허락되었다. 위안부는 손님을 거절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일본인 병사가 결혼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고 사실상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노예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군의 보고서입니다. 미군은 적국으로 특히 미군의 심리반 부대이니까 일본에 대해서 사행을 해가며 좋게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 보고서는 사실을 썼다고 봐도 좋습니다. 결혼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2일 전에 어느 분한테서 들었습니다. 다나카 미노루라는 군인이 쓴 필수 명령이 교분사 문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버마 현지 군 중위가 조선 출신 위안부에게 반해서 그녀의 빚을 갚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했다. 그것은 요시와라 게이샤를 그만두게 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선불이 있으니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선불금을 가게 주인에게 갚고 나면 그로부터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선불을 지급하러 지불하고 결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서의 다나카 씨는 육군 중위로 버마 전선에서 싸운 군인입니다. 그 책을 저도 읽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